예, 이번 주 미제 사건 네. 곤란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고 지금도 이거 관련돼서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구미 네. 경북 구미 대구 옆이죠. 네네. 구미에서 발생했던 대학생 장윤정 양 네. 실종 사건이거든요. 이게 월드컵 열리던 해예요. 2002년도 8월 8일이니까 거의 이쯤 그러네요. 되가네요. 그렇죠? 8월 8일 날 오후 2시 08분경에 네. 오후 2시 08분 한낮이네. 한낮이죠. 한낮에. 예. 예.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그 당시 20살 장윤정 양이 안동대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동대. 예, 이 장윤정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없어진 게 뭐 거의 증발 수준이에요. 그때 이 장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 댕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 가기 전에 네. 먼저 남자친구 만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집 앞에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네.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도 해서 이제 점심 약속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한테 예. 지금 아마 그 버스가요. 예. 우리 시내버스 댕기는 것처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죠. 텀이 길어. 또, 그러니까 예, 또 지역이고 외곽이고 네, 이러면, 외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버스 시간 이렇게 확인하고 네. 출발할게. 이렇게 이제 아마 남자친구하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승에서 현재까지는 장량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남자친구 이제 기다렸겠죠. 그럼요. 왜 연락이 없어? 근데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약속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한참 기다렸어요. 이거 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지. 뭔가 그냥 오진 않고. 오리무중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알려요. 장량 가족한테. 그러니까 장량 가족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죠. 놀래갖고 당일날 밤 10시경에 예.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구미경찰서 황상 파출소라고 있대요. 네네. 그 파출소에다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이때 2002년도 이 시스템이 내가 그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매니큐어 살인 사건 얘기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까지 경찰의 미아 가출인 그 수배 요강 자체가 그때 정말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예요. 그냥 뭐 어린 아이가 없어지고 그러면 자꾸 난리쳤어요. 그렇죠. 또 노인분들은 좀 찾고 했지만 네. 그냥 큰 사람들이 성인들이 없어지면 아이 기다려 일단 그냥 불러가지고 그 주민등록 네. 등본 하나 떼오고 그다음에 사진 명함 크기만한 거 2장 갖고 오면 그냥 피해 진술 네네. 가출 경위 진술 어디서 받아갖고 전산에 없어졌고. 입력시키고 수배하는 걸로 땡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로 댕기는 게 없었어요 능동적으로. 그렇죠. 이때도 그 시스템일 때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또 뭐, 대낮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밤 맞아요. 10시 같으면 아직은 뭐 충분히 들어올 시간 기다려도 된다고 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오리무중으로 갑자기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긴 한 거죠. 지금 봐서는. 그럼요. 아니 점심 약속을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출을 할 거면. 그 더더군다나 저 남자친구랑, 근데 오리무중이라면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당시에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곧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밤 10시밖에 더 됐냐. 아이고. 이게 네. 단순 가출로 인식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그 포천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싹 바뀌어버렸지만요. 그때는 구태의연하게 경찰이 그렇게 가출인 신고 처리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돌려보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알았다고 도리가 이제 없죠. 도리가 예. 없으니까 본인들만 찾으러 댕겼겠죠. 그런 여기저기 거죠. 연락해보고. 예.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 그날 그 다음 날이니까 8월 9일이 되겠죠. 8월 9일 날 눈 뜨자마자 9시경에 이제 재차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10시쯤 신고하실 때는 그래도 혹시 뭐 11시, 네. 12시까지는 오겠지만 요런 마음으로 있다가 뜬 눈으로 샜겠죠. 아예 그냥 꼬박 안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부모는 아마 뜬 눈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고 9시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문 열잖아. 근데 경찰서는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냥 9시 되자마자 가서 재차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저기 장윤정 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안동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요. 네. 평점이 4.5점이었대요. 만점인데요. 그럼 그러면. 만점이야 만점. 네. 성적 우수자로 저 분류가 됐었다고 아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도 굉장히 화목했고, 이제 또 당연히 또 남자친구는 늘 의심받아요. 수사 개시되면. 이런 경우에는 만났어 안 만났어 진짜 안 그러니까요. 만났어 막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건데 남자친구하고도 사이가 엄청 좋았대요. 이제 아마 조사도 받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도 좋지 알바 잘하고 있지 남자친구하고 문제 없지 네. 가정도 가정 화목하지. 화목하지 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 이제 경찰이 조금.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가족 진술이 이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장량이 마트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네. 이제 특이한 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경찰이 혹시 이 따님이 사라지기 이전에 무슨 특이한 현상이 주변에서 있었거나 예. 뭐 무슨 좀 우리가 그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다 말해 주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네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부모가 얘기한 게 하나 있다. 뭘까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마트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끝나고 나오던 중이었다. 나오던 중이었는데 그 앞에서 2명의 남자하고 딱 마주쳤다. 예. 남자들 2명하고 마주쳤는데 걔들이 이렇게 장량을 쳐다보더니 잠깐만 학생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 아저씨 그랬더니 너 여기서 알바하지 마트에서. 예. 네, 여기서 알바예요. 이거 마트에서 얼마나 받아? 우리가 예.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알바 소개해 줄 테니까 어때? 우리가 소개해 주는 데 가서 일할 생각 없어?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야. 좀 이상한데요? 근데 이 장량도 대학생이니까 전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예. 예. 이제 이러고 와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이제 나 알바 끝나고 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이제 경찰한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 말 딱 듣고 야, 만약에 이게 무슨 실종 사건이라면 네네. 이거는 그 2 남자가 연관돼 있을 개연성도 있다. 뭐 이를테면 인신매매나 그러니까, 뭐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2 남자를 찾아라.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 남자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아마 마트 앞쪽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아직 2002년이니까요. 이제 구미 쪽에 그 정도 그때만 해도 약간 시골 지역에 속하고 하여튼 신원 파악을 못했어요. 2 남자를 찾는 거를. 네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쉬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전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라든지 CCTV가 없으면 좀 제한적이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하여튼 뭐 노력은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신원 파악을 못했고요. 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막 지금 아마 가족 입장에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그럼요. 경찰도 죽을 맛일 겁니다. 옆에서 황산파출소에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했던 그 경찰관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르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정도예요. 그렇죠. 굉장히 양심적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아마. 네네. 자, 장량이 없어진 지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아이고 벌써 7일이나. 8월 15일이 됐습니다. 8월 15일 네. 광복절. 8월 15일 날 19시 30분경에 오후 7시 30분경에 장량 아버지한테 낯선 전화가 한 통 뜨르르 걸려와요.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전화 딱 받았어요. 예. 전화 받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전화는 일단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 얘기 다 했겠지. 너 윤정이니? 혹시 아니면 그 윤정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겠지. 막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거지. 거기서 그렇죠. 답을 안 걸어놓고 하니까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듣고 그냥 끊어버렸어 전화를. 아이고, 끊어버리니까 예. 이거를 신고했죠 경찰에.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발신지 추적을 합니다. 네네. 당연히 발신지 추적하겠죠. 네. 그랬더니 그 발신지가 어디냐면 구미 옆에요. 예. 김천시 삼막동에 있는 김천대학교. 예. 김천대학교 근처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글로 쫓아갔겠죠. 예. 그 근처 가가지고 전부 이제 그 주변을 뒤졌는데 네. 역시 발신자 못 찾았어요. 아이고. 만약에 공중전화나 이런 거였다면 예. 또 공중전화를 기점으로 해갖고 딱 그 지점을 스탠다드로 해놓고 탐문도 하고 그 주변에 혹시 있을 CCTV도 찾았겠지만 그렇죠. 아마 그 삼락동 인근에서 그냥 그 전화를 걸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로. 네. 그럼 못 찾죠. 못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게 이 네. 말이 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지역 신문에서 뭐라고 또 보도를 했냐면 이 보도가 나가니까 예. 장량이 전화를 걸었던 거 아니냐. 장량이 전화를 걸었다가 아버지가 받으니까 그냥 말만 듣고 끄는 거 아니냐. 즉 말하면 장량이 무슨 가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 비슷하게 그 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추정은 수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즈음에 그런 보도도 있었고 설도 있었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저는. 가끔 교수님 그 왜 납치 사건에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맞죠, 같아요. 맞죠. 그거 예. 꽤 있었잖아요. 우리 예. 매건 했잖아요. 예. 이것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동태 파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전화 수도 걸어봐가지고. 있죠. 뭐 혹시 경찰에 뭐 어떻게 돼 있나 뭐 전화 하고 또 있나 딱 걸어서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막 너 윤정인이 뭐 난리를 치고 막 뭐 얘기를 막 막 하니까. 하고 지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동태 파악이 돼가 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네. 장량이 실종된 지 이제 14일째 됐어요. 아이고, 2주. 또 2주나 됐네요. 예. 이때 예. 와, 그 똑같은 지역에서 예. 한 여중생이 실종됩니다. 아이고. 예. 김양인데 14살 먹은 중학교 2학년 김아림 양이에요. 네, 네. 김아림 양이 중학교. 얘가 9월 22일이 됩니다. 10시 20분경에 아침. 똑같아요. 예. 네, 대낮입니다. 구미시 옥계동에서 예. 친구들하고 이미지 사진 찍으러 간다고 나와가지고 예. 집에다가는 친구들하고 다 이미지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하고 네네. 나왔는데 나간 이후에 그 이후로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구미경찰서는. 그렇죠. 지금 장량 사건도 지금 안 풀리고 감당해야 있는데 되는데, 예. 그 비슷한 그 같은 관할 내에서 물론 그 위치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인접한 동이에요. 구포동하고 여기 이 옥계. 예. 옥계동이 거의 인접한대요. 거기도 또 얘도 그 버스 타러 갔어요. 비슷하네요. 차도 많이 안 댕기는 네. 저 유사 조건이에요. 네네네. 근데 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거? 난리죠. 연속으로 2명이나. 내리연장. 예. 죽을 맛인 거죠. 그 막 수사는 붙어갖고 난리를 치는데도 성과는 없고. 아이고. CCTV가 없었다는 게 그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 김아림 양 같은 경우는 실종되고 나서 8일 만에. 그러니까 9월 30일이 됩니다. 예. 9월 30일 날 09시 30분경에 예. 마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경북 칠곡군 예. 낙동강경변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낚시꾼이 발견했어요. 그냥 이렇게 물에서 떠오른 낚시하다가 거네요. 애가 떠 있는 걸 보고 발견을 해서 이제 꺼낸 다음에 부검합니다. 네. 부검 소견은 액살입니다. 목 졸랐어요. 목 졸라서. 이게 간단해요. 물에 빠져서 익사체 같으면 부검했을 때 폐라든지 이 목 여기에서 네.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물 먹었으니까. 예, 근데 액살이었다면 이미 죽여가지고 물에 던진 거라 물속에서 호흡한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이런 데서 물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검 딱 하자마자 바로 액살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타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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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해를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유기를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경찰은 이거 초비상 상태. 그렇죠. 난리 났었던 거죠. 이때 아마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건이 어떤 동일범에 의한 소행일까 하는 것도 유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걸 유추하려면 두 사건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죠. 수법이라든지 발생 예. 경위라든지. 자, 우선 지역을 볼게요. 지역. 좀 자, 너무 김양의 그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김양 같은 경우는 옥계동에서 없어졌죠. 네. 아까 장량 같은 경우는 구포동이죠. 인접 지역입니다. 네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동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둘 다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됐어요. 이거 보면서 강호순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차를 뭐 태워주는 뭐 그런 예. 걸로. 둘 다 버스 정류. 그러면 지금 공통점이 지역이 비슷하다. 네. 둘 다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됐다. 네. 즉 말하면 그 김양이 없어진 버스 정류장과 장량이 없어진 버스 정거장 요 사이 거리를 보면 700m밖에 안 돼요. 1km도 채 안 같은 돼요. 선상에 있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가깝군요. 네, 700m 버스 정류장 거리가. 그럼 매우 가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 거예요. 읍내 쪽으로 나가는. 시내 쪽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김양이 탄데 여기 장량이 탄데인데 이렇게 버스는 오나 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둘 다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휴대전화가 오프된 지점. 네. 꺼진 지점은요. 공교롭게도 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방향이요? 반대. 차로 간다면 역방향. 여기에서 휴대폰들이 둘 다 꺼졌어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게 아주 비슷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가 시간대가 한 번 놓치면 텀이 길대요. 한 번 놓치게 되면 시간대에 네. 다음 차가 올 때까지 이 텀이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얘들은 다 약속이 있었어요. 장량도 그렇죠. 남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었고 그렇죠. 김양도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어. 근데 네. 공교롭게 버스를 한 대 놓쳐버리면 예. 한참을 기다려야 돼. 이럴 때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태워준다고 동일 방향 가는데 길 물어보면서 호의동성 강호수이처럼 네. 그러면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는 있어요. 급할 때. 아, 그럼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때가 조금 더워요. 한참 맞아. 더울 때요. 아 맞네. 또 한여름. 한참 더울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호의등성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두 사건을 비교하면 공통점 비슷해요. 유사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납치범의 소행이라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을 어떻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대응한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죠. 부모들 전부 다 불만이죠. 그렇죠. 그 김양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그 신고하러 갔을 때 적극성 안 뗐어요,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를 했어요. 뭐 그 즈음에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예.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양 부모 같은 경우는 애가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발 동동 굴렀겠어요. 그래서 전단지 돌려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경찰한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고 하다가 예. 시신이 발견된 당일날 전단지 배포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고 경찰이 있는 욕 없는 욕 무지하게 들은 거고요. 욕먹고 싸고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양 시신으로 발견되니까 그날부터 수사본부 만들어요. 진짜 수사본부 이제 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김양의 주변 인물, 뭐 우범자, 그 동네 전과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이제 하나하나 알리바이 깨고 네. 조사를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뒷북이죠. 뒷북이죠. 이미 어떤 면에서 사망은 보면. 했는데. 예. 장량 전단지 같은 경우는요. 9월 28일 날 돌렸어요. 좀 늦게 돌려네요. 왜 이렇게. 더 늦게 돌렸습니다. 네, 더 늦게 돌려. 배포를 했습니다. 주변 그 CCTV 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그 주변에 CCTV 없었고요. 목격자 나름대로 찾는다고 찾았지만 목격자도 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실 목격자가 있기가 어려운 조건이긴 어려운 했을 것 조건입니다. 같아요. 이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성격 규정을 좀 해보면 이게 네. 납치라면 돈을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두 사건 다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없었어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범행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돈을 요구한 돈 어떤 때문은 유괴 아니죠. 납치는 아니야.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범행의 목적이 뭘까? 거기에 또 어떤 유추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 얘들이 왜 여학생들을 데리고 갔을까? 이 얘들이 그 목적이 뭘까?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여기서 장양 인상차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김양을 네네. 찾았으니까. 네. 장량은 키가 한 155cm 정도 돼요. 작은 편이네요. 작은 편이에요. 네. 50kg 정도. 보통 체형이고 네. 둥근 얼굴이에요. 둥근 얼굴. 그다음에 이 위 앞니 사이가 약간 틈이 벌어져 있대요. 네네. 약간 벌어져 있대요. 입술은 도톰하고 코 오른쪽에 1cm 가량의 흉터가 있답니다. 이게 약간 특이점이네요. 그거는. 네, 이게 특이점이 있는 네. 겁니다. 이 장량이. 이거는 좀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좀 들어줬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장량한 그 인상차기를 말하가 이거 아마 정 PD님 올려주실 거잖아요. 한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단 사진이요? 이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홍 박사 생각은 이거 동일범 소행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 동일범 소행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이거는 두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네. 만약에 이게 범인이 있다면 같은 범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발생 장소, 네. 지역, 네. 그 시간대도 시간대. 낮 시간대, 예. 버스 정류장, 예. 거기다가 반대편에서 예, 예. 반대편에서 휴대폰이 오프된 것까지 거의 네. 똑같아요. 유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알바 소개한다고 2명이 접근했던 놈들이 있죠. 네네네. 그때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타겟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데 이걸 못 찾았다는 게 좀 답답해요. 왜냐면 이 장량이 그 사람들을 봤다라는 건 사실 장량이 없는 일을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리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럼 그런 느낌이잖아.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실 그 여대생 일상에서 보면 그거 굉장히 독특한 일이잖아요. 뭔가 의심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명이 만약에 범인이라면 김양을 죽인 범인도 이놈들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죠. 동일 범인일 가능성이 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전화해가지고 돈 요구도 안 하고 그런 범행 목적이 뭐겠냐? 뻔하잖아요. 네. 아까 여자라고 여학생. 그랬죠. 예. 그럼 성폭행이 1번이에요. 네. 성폭행 목적이. 그런데 또 성폭행 목적이면 성폭행한 이후에 놔줄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죽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돈 목적이었다면 아동을 납치하지 저 중학생이나 여대생 그렇죠. 납치 안 하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이게 그 애기들 납치하는 것보다 성인 납치하면 컨트롤이 훨씬 힘드니까.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는 아닌 돈 것 목적은 같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네. 성폭행 목적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네. 그리고 양 부모가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에요. 아, 그럼 두분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납치해가지고 돈 요구하는 놈들은 그 집안 사정을 다. 먼저 살펴보고 돈 많은 집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는 부모 부유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 목적은 아니고 그러고 돈 달라고 또 전화한 적도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금품 목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폭행 목적이라는 걸로 이게 우리가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네, 그 즈음에 이거 굉장히 휴시해가지고 안 났던 보도예요. 네, 근데 얼결에 이제 아마 그 문화일보에서 2002년 10월 2일 날 네. 한정적으로 딱 하나 기사가 떴어요. 그래요. 어떤 김양 건가요? 그 저 낙동강면에서 건졌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잠깐아마 형사들이 부검 결과를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납치 성폭행 사례라는 말이 나와요. 딱 한 줄 나오는 건데 네. 궁극적으로 보면 성폭행 목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장량도 김양 사건의 그 성폭행했던 범인하고 동일범이라면 장량도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다만 김양 같은 경우는 강에다 유기해버리는 바람에 떴어요. 네. 그래서 떴단 발견이 말이에요. 됐죠. 발견이 예. 됐는데 장량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대체로 제가 판단할 때는 살아있다면, 네. 사망했다면 매장한 매장. 거예요. 그죠? 매장에서 처리가 된 것 같고 혹시라도 살아있어서 어디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아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희망은 버려서는 안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주목한 게 뭐였냐면요. 네.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버스 정류장을 그 보면서 강호순이 생각이 나는 강호순. 거예요. 강호순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하고 맞춰봤는데 그건 애매하기는 해요. 2002년도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호위동승에 의해서 납치된 게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을 묻고 태운 게 아니겠느냐.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3, 40분 기다려야 되니까 약속은 해놨는데 예. 이거 답답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이용한 그래서 뭐 길 물어보면서 태워줄게 그거 가는 길이야 했다가 그냥 차로 태운 다음에 그 강호수이도 그냥 태워서 차 타면 바로 그냥 맞아요. 차 내에서 성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바로 죽였잖아요. 살해하고. 그리고 유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비슷한 수법 같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외진 장소에서 네. 거기서 시신 유기하고 휴대폰 그
분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범행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휴대폰 오퍼했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호위동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경로를 좀 생각해 보면 교수님.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버스가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버스를 만약에 못 탔다, 안 탔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버스 기사가 목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기다리고 네. 있었다. 본 근데 지금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는 그 사이 오기 전에 어디로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 텀에 누군가가 싣고 네. 간 거예요. 근데 이 차도 잘 안 다니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목적인 여학생들이 버스가 오기 전에 없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누가 차 태우고 간 거죠. 분명히 태운 겁니다. 이거 네. 호위동성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이게 강호승의 수법 네.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버스 한 번 놓치면 예. 그 다음 버스까지 텀이 너무 길고 글쎄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 그 두 사람은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빨리 가야 빨리 되고 가야 되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낮에 덥고. 떼약고 거기에서 예. 그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태우면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학생을 타겟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장량 같은 경우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시신이라는 말 하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합니다. 아직 그 아예 흔적이 행방불명 예. 상태예요. 그 김양은 그나마 시신이라도 발견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액살이잖아요. 네, 타살이잖아. 네. 타살은 그런데 확실하죠. 그 죽인 범인은 지금 검거를 못한 거고. 그래서 장량의 어떤 실종과 연관이 있는 놈이라면 동일범송일 거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네네. 이 사건 이때 장량 동생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몇 살 터울이 동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도 믿고 있대요. 누나가 어딘가에 잘 그 살고. 전에도 이제 한참 지나서 누나 못 찾으니까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누나한테 쓰는 편지 있었어요. 아이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걸 굳게 믿는다 하는 그런 편지를 SNS상에다 올리고 군대를 입대를 했었거든요. 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요거는 2004년 12월 18일 날 KBS2에서 네. 공개방송 실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방영이 됐었어요. 네네. 장량 사건은. 그리고 이제 또 이 김양이 처음에 아까 그 막 한참 찾고 있는데 낙동강변에서 그래서- 시신이 떠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이 경찰들은 그걸 장량으로 봤어요. 이거 없어진 처음에 여성이 이거 장량이 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었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 확인해 보니까 김양으로 됐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태웠잖아. 반대편 길 이쪽에 휴대폰이 오프된 지점 기지국을 따니까 네네. 그거 다 논밭이에요. 그러면은 범행 장소는 내가 볼 때 차내에서 범행하고 네. 살해는 논밭인데 어디서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유기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휴대폰이 오프된 지점 있잖아요. 네.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논밭이지만 원을 그려가지고 네. 낱낱이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시골 같은 데는 하여튼 그 이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호위동성 많이 해요. 맞아요. 예. 뭐 엊그제도 저 염 교수하고 외국 살인 사건 하다 보면 맨 그 호주에서 히치하이킹 같은 거. 네네. 히치하이킹이 그냥 범죄로 늘 일어나잖아요. 예. 이 사실 히치하이킹 워크홀리데이 이거 가가지고 막 호주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 손 들어가지고 차 타고. 그 지나가는 트럭 같은 거 타고 빌려 타고 가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배낭족 한참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호주로 건너오고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거든요. 히치하이킹 하다가. 맞아요. 예, 예.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히치하이킹이죠. 그렇죠. 호위동성. 버스 정류장이지만 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건 동일범수행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 전에 이건 2002년도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참 이거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거예요? 대구하고 구미는 붙어 있어요. 바로 옆이죠? 예. 2001년도에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대구에서 네.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대구 서부 북부 정류장에서 네. 그 여중생 김기민 양하고 네. 그다음에 그 친구 민경미 양 14살짜리 애들이 네. 얘들 대구 지역 얼짱으로 소문났었대요. 네. 얘들 두 명이 동시에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유. 2001년도에. 네네네. 그럼 걔들이 지금 생존해 있다면 37살인데 네.
2001년 12월 7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네. 두 명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놀다가 자정 무렵이 돼가지고 뭐 오락실 같은 데가 놀다가 너무 늦었어, 이 두 놈이. 예. 김기민이하고 민경미가. 네네. 너무 늦으니까 자정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이제 얼른 집에 가려고 부랴부랴. 택시를 먼저 탄 겁니다. 네. 그 시내에서 놀다가 그래가지고 지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두 명이 어디서 내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구 북부 정류장에 하차를 한 거예요. 네. 대구 서부 북부 정류장에 하차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김기민 양 휴대폰이 오프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북부 정류장이 그 애들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 북부 정류장이 있는 데에서 예. 얘들이 지네 집까지 가는 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히치하이킹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애들이 네네네네. 밤늦은 시간에 거기까지는. 거기서 집에 자정 무렵에 자기네 집 쪽으로 가는 버스는 없는 거야 이미. 그런 거네요. 집에는 가야겠고 놀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예. 택시 타고 가갖고 야 버스 정류장 우리 집하고 비교적 제일 가까운 그 택시비 적정한 데서 내려갖고 손 들자. 예. 응?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 여중생 두 명이 손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얘들 둘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대구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미제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그러면 2001년도 12월 7일이면 따지고 보면 2002년도 이거 아까 8월. 8월 그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몇 개월 상관이죠. 만약에 동일범죄라면 수법도 유사해요. 수법 유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구에서 일어났던 건이 예. 그 연관성 여부를 왜 구미 쪽하고 이게 조인해서 안 알아봤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누차 우리 방송 여러 번 했잖아. 지금 일어난 사건은 도저히 깜깜해. 예. 그런데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을 찾아보니까 여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어.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서 무슨 단서가 나왔어. 예. 그걸 잡아갖고 이쪽 절로.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맞아떨어져서 검거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왜 여기 이것도 구미에서 2002년도에 대학생 장윤정, 네. 아까 김아림 양 중학생 네. 둘 이게 없어진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바로 몇 달 전에 대구에서 여중생 두 명이 다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요. 예. 그러면 대구 쪽에 가서 또 대구 쪽에서 수사해 놓은 것도 있겠고 네네. 그쪽 거하고 이쪽 거를 자꾸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증거를 찾아가는 노력을 아울러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노력이 과연 대구하고 구미가 구미하고. 있었느냐 확인해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없었어요. 각각 끊어져 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여전히 잡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대구하고 구미가요. 그 두 사건을 갖다 놓고 합동으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려면 대구 구미가 할 수는 없어. 경북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두 사건 갖다 놓고 그동안 조사한 거 구미에서 조사한 거 전체 다 갖다 얹어놓고 대구 거 얹어놓고 정밀 분석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특히 또 이건 유사해 보여요.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인근 지역까지는 충분히 확장될 수 있거든요. 범죄가. 답이 그겁니다. 네. 지금 홍 박사님이 제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차 이용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차 이용했다고. 절대 여대생 그냥 어떻게 데리고 가요? 또 여중생이라도 마찬가지 2학년이라도 네. 강제로 질질질 끌고 가면 목격자 없을 수 없고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차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두 사건은 다 차라는 데 키포인트를 두면 돼요. 맞아요. 네. 차라는 데 키포인트를 두고 구미 쪽에서 혹시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곽에 올랐던 차종이 있다. 대구 쪽에서 차종이 있다. 유사하다. 그러면 요걸 좁혀 들어가는 작업을 해요.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테이블 하나에다가 양쪽 경찰서 걸 다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파일러도 가고 네네. 범죄 분석관들도 붙어갖고 이건 다시 한번 맞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좁혀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요. 인근 지역에 좀 또 이런 유사한 사건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네.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해서 연계해서 하다 보면 쌍뚱맞은 저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해결되는데 그걸 가지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쪽 것까지 진입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대구에서 네. 2001년 12월 7일 날 일어났는데 구미에서 2002년 8월 8일 날 네. 일어났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것처럼 키는 키포인트는 차를 썼다. 차를 썼다면 그 차가 남긴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게요. 어디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요. 분명히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대생 이 장윤정 사건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정 PD님 그 장윤정 양 그 수배 전단 전단. 그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 인근에서 이거와 연관된 거 아주 극히 사소한 거라도 네. 그 즈음에 좀 이상했었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게 있다면 이건 제보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찰 네. 경북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물론 이제 대구청하고 경북청은 달라요. 네네. 이제 대구는 대구 경찰청이 따로 있으니까. 있고, 예. 근데 이제 구미는 아마 다를 거예요. 네. 그래도 이걸 한 같이. 테이블에 모아놓고 공동 분석을 하는 노력을 좀 한 번은 더 해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건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뭐 관할이 다르고 이런 문제보다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런 건 열받더라고.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 피해자 아버지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부모의 입장이 한번 네. 돼보자고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내가 곱게 길른 내 딸이야. 글쎄 말이에요. 내 딸이 알바 잘 댕기고 남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한낮에. 지금 어디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발견해야 할 거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오리모종 가까하면 부모는 죽는 날까지 이거 마음속에서 고통받고 죽어요. 가슴속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가족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짓을 한 새끼들이 살아서는 안 돼요. 맞아요. 어디 막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새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 지방청에서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 연관 사건을 전부 뭉뚱거려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네네. 그 과정에서 얼추당토하는 게 하나 튀어나오면 손톱만한 단서가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제 정 PD님하고도 그제 얘기했지만 미제 사건 좀 그만 당분간 좀 쉴까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조금 전에 잠깐 소개했던 대구 사건 있잖아요. 네. 김기민 양하고 친구, 민경미 양 사건. 네. 요거는 미제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제 사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